며느라 나를 깨라고 저장해 놓은 거니? 어머니 제 핸드폰 연락처 목록은 왜 보신 거예요? 지혜야,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친구들이랑 농담하다가 별 뜻 없이 그랬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정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20년 넘게 반복해온 시간표였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자마자 손자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줄게.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혜가 직장에 나가고 아들 도윤이도 일찍 출근하는 동안 손자를 돌보는 것은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저녁에 와.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사실 순자는 이런 시간들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손자만큼은 자신에게 순수한 애정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며느리의 시선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지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민준이 학원 시간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 휴대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 그냥 제 폰 보시면 돼요. 침실 서랍에 놔뒀거든요. 연락처에서 꼬마 피아노 학원 찾아서 전화번호만 확인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급해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침실로 향했어요. 검은색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지혜가 알려준 대로 연락처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기억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찾아 내려갔죠. 김대리, 김선생님, 꼬마 피아노 학원. 순자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해당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그 짧은 한 글자 옆에는 분명히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정순자 대신 개라고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자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지혜가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학원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번호 확인했어요. 오후 3시 수업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휴대폰 잘 보셨네요. 지혜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씁쓸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며느리를 개라고 저장해둔 사실조차 잊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때 아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순자를 보며 도윤이는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지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순자의 머릿속에는 그 한 글자가 맴돌았어요. 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저장했을까? 화가 났을 때인가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순자는 혼자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5년의 인생에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그 한 글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게. 밥을 먹을 때도 손자와 놀아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며느리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 손자 민준이가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금세 알아차리는 법이죠.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였을까? 오후 3시쯤 지혜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냈다고 했어요. 어머니,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 6시에 데리러 가기로 했지. 거실에는 순자와 지혜 둘만 남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할 일을 하며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순자는 계속 지혜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였어요. 바로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그 검은 기계에 고정됐죠. 지혜야, 네 어머니. 그날 내 휴대폰 봤는데 지혜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연락처에 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봤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지혜가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렸습니다. 사과를 할까 아니면 변명을 할까? 어머니, 그게 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농담하다가 별 뜻 없이 그랬던 거예요.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개라고 부르는 것이 장난이라고요. 순자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난? 네. 정말 죄송해요. 바꿔놓을게요. 지혜는 급하게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확인해버린 건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지혜야,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냥이 아니야. 사람이 그냥 그런 말을 쓰나?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서글픔에 가까웠습니다. 지혜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들켜서 곤란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궁금하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를 개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거야? 순자는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순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기에는 지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처음부터 친밀했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었죠.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가벼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저녁 6시가 되어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나왔어요. 순자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손자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지혜의 눈치를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오늘 일을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눈치만 보며 조용히 저녁을 먹었죠.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순자는 혼자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닌 6시가 넘어서야 부엌으로 나왔어요. 손자 민준이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평소 같으면 바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간단히 우유와 시리얼만 내어주었어요. 오늘은 이것만 먹어. 왜요? 계란말이는요?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을 때 순자는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준이 아침은 먹였어.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민준이를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순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소를 하고 빨래를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미리 했겠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자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차 한 잔만 끓여서 마셨죠. 오후에 지혜가 돌아왔을 때 집안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을 것입니다.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빨래도 널지 않은 채 세탁기에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혜는 당황한 듯 문 앞에서 서성거렸지만 결국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자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도윤이가 지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어제부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만 했죠. 도윤이가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안 먹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안 먹는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도윤이와 지혜, 민준이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왜 안 나와?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피곤하시나 봐. 내일은 괜찮아지실 거야. 도윤이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지만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최소한의 일만 했어요. 손자의 아침은 간단히 챙겨주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지혜와는 아예 말을 섞지 않았고 도윤이와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가 순자의 방으로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너 아내한테 물어봐. 지혜한테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고. 순자의 말에 도윤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혜에게 다시 물어보니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연락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별뜻 없는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야?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야? 도윤이의 반응에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남편은 자신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런 반응이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개라고 부르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들. 그것이 순자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굳이 여기서 상처받으며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히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소지품들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집을 떠날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이와 지혜가 순자의 방 앞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어떡하지?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원래 어른들은 그런 거잖아. 지혜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 어른들은 그런 거라니.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으로 손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는 새벽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순자는 지난밤 내린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손자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따뜻한 우유,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딸기잼 토스트까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맛있는 거 많네. 민준이가 기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당연하지. 할머니도 아프지 말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을 때 순자는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과 마찬가지로 인사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가자. 지혜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오늘 집에 일찍 와. 지혜는 순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쩐지 순자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순자는 천천히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방에 있던 소지품들을
큰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았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나 간소했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도 함께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자 명의로 바꿔두었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받아두었던 서류들이 오늘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쯤 순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어디 집인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순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요. 아, 그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죠. 한번 나가서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팔겠다고 말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지혜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일찍 오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던 거죠. 어머니,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신지.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앉아. 지혜는 조심스럽게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나 이 집 나갈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이 집 팔고 나 나갈 거라고.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순자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나 때문이기도 하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연락처 그거는 정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늦었어. 순자는 일어서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계약서, 양식도 있었어요. 이 집은 내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고.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내 갈 길 간다. 지혜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설마 순자가 정말로 집을 팔고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할 거야. 너도 미리 마음 준비나 해둬.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거야. 어디로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었어요. 민준이는 엄마 아빠랑 여기서 살아야 해. 할머니는 혼자 갈 거야.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민준이가 순자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녁에 도윤이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상황을 설명했지만 도윤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응, 이미 결정했어. 어디 가서 사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도윤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떠날 거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순자는 정말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예상보다 빨리 매수자를 찾아왔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도윤이와 지혜는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순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셔야 해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지만 순자는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너희들도 새 집 빨리 구해. 한 달 안에는 나가야 한다.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필요하면 연락할게. 순자는 택시에 올라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택시는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오랜 친구 김말순이 사는 동네였어요. 말순이는 순자보다 1살 어린 74세였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왔구나. 말순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가 미리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말순이는 언제든 와도 된다고 했어요. 말순아, 패 끼쳐서 미안해. 뭔 소리야. 우리 같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내가 와주면 나도 좋지. 말순이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아담한 구조였어요. 말순이는 순자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마워, 말순아. 나도 뭔가 해야겠는데. 순자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이가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동네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노인회관? 응,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너도 새로 이사 온 거니까 인사나 하자.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말순이의 권유에 못 이겨 따라 나섰어요. 노인회관은 생각보다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각종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게이트볼을 치는 분들도 있고 서예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이사 온 정순자 씨야. 말순이가 순자를 소개하자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처음이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내에서 왔는데 아들 내외랑 살다가 나왔어요. 순자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던지 다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잘 됐네요. 우리랑 같이 활동하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한 분이 친근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라디오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소소한 방송이었는데 진행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순자 씨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그런 건 못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 소식이나 건강 정보 같은 거 읽어주시면 돼요.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유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라디오 방송을 해볼 줄은 몰랐어요. 첫 방송은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서 대본을 읽는 것도 어색했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차차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순자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씩 진행하는 방송이었어요. 동네 소식과 건강 정보,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서요. 순자는 방송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순자는 작은 집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시골 외곽에 있는 낡은 집이었지만 리모델링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말순아,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지. 뭘 그런 말을 해. 우리 나이에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순자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원도 만들고 방 하나는 작업실로 꾸몄어요. 라디오 방송용 녹음 장비도 간단히 설치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곳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가끔 손자 민준이가 그리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순자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와 지혜는 급하게 새 집을 구해서 이사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어요. 특히 민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주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집에서 살고 계셔. 지혜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새 집은 이전보다 작았습니다. 순자가 준 돈으로는 예전만큼 큰 집을 살 수 없었어요. 거실도 좁고 방도 하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혜의 부담이 커졌어요. 지혜야, 어머니 연락처 정말 모르겠어? 도윤이가 몇 번째 물어봤지만 지혜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약속한 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야근 있으면 민준이는 어떡하지? 학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하는 수밖에. 8살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거든요. 지혜는 출근길에 문득 순자가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주고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아이가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던 모습들이요.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거든요. 집안일이 좀 늘어서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틀어진 일을 남에게 말하기가 민망했어요. 특히 그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한편 도윤이도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75세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회사 동료가 물어봤지만 도윤이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할머니를 찾았고 지혜는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전화번호 알아? 아빠도 몰라, 민준아. 왜 할머니가 우리 안 만나주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도윤이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연락처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 어느 날 지혜가 우연히 예전 동네 마트에서 순자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지혜 씨. 순자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잘 지내세요. 요즘 뵙지 못해서요. 건강하시죠? 지혜는 순자가 이사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뻔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혜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너무했나? 순자의 반응이 과한 것만은 아니었을까? 당신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한 것 같아. 지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어머니가 연락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찾아뵈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라도 알아봐야지. 도윤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내 편만 들면서 어머니의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어머니랑 친한 분들 연락처 알잖아.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도윤이는 순자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순자의 근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말순이의 연락처를 찾아낸 도윤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정순자 연락처 아시나요? 아, 도윤이구나.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연락 안 했어? 네. 저희가 잘못해서. 그래, 내 어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말순이의 말에 도윤이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걸 확인한 셈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요. 글쎄, 내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했어. 쉽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이는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 내가 너무 경솔했나 봐. 처음으로 지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을지도 모르니까요. 도윤이는 말순이에게서 들은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혜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도윤이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먼저 자신이 어머니를 만나보고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내에서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가니 작은 시골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보였어요.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주실까?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2달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에 도윤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순자가 나타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표정도 편안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말순이 이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도윤이는 깜짝 놀랐어요. 작지만 너무나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불편한 것도 없고. 거실에 앉아서 순자가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담담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희들은? 저희는 많이 힘들었어요. 도윤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민준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지.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래. 순자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담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특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순자가 도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개라고 부르나? 가족이 그런 식으로 무시하나? 어머니, 지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도윤아,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도윤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개라고 부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 어머니, 나는 75년을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그 시간을 눈치 보며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도윤이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넘어간다고? 도윤아, 내 이름이 개라면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개로 사는 게 맞지 않겠어? 순자의 말에 도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사과하고 싶어 해요. 반성? 들켜서 미안해하는 거지. 진짜 반성은 아닐 거야. 그래도 한번 만나주세요. 민준이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순자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잘 지내지? 네, 그런데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밤에 자다가도 할머니 찾으면서 울 때가 있어요. 도윤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순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말이야. 어머니의 인생에 저희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가족이고 평소에는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 도윤이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 75년을 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잖아. 순자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 처음으로 정순자로 살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어머니나 며느리가 아니라. 도윤이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연락은 하실 거죠? 필요하면 할게. 그 말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도윤이는 뒤돌아봤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배웅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아쉬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라디오 방송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고 청취자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순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은 순자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자신감 있어졌어요.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68세 김영희님의 사연인데요. 순자는 사연을 읽어가며 중간중간 자신의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영희님,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 위해 한 일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순자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토마토와 상추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가꾼 것들이었죠. 오후에는 노인회관에서 서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요즘 서예에 빠져 있었어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거든요. 순자 씨, 글씨가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이 순자의 작품을 보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요. 순자는 오늘 자유라는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가 유난히 또렷하고 힘이 있어 보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라디오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방송할 내용을 정리하고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도 읽어봤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울리지 않던 전화였는데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순간 뛰었어요. 민준아? 어떻게? 아빠가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손자의 목소리에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워했던 목소리였거든요.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응. 그런데 할머니가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언제 올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만의 집에서 살고 있어. 왜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거든.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해요? 응, 할머니 많이 행복해.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가끔 전화할 거예요. 아이의 이에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할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손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라디오 방송에서 순자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는데 그 아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냐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요. 라디오 너머로 청취자들의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역할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누가 당신을 뭐라고 불렀든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어요. 내 이름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들이 보이고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자신은 정순자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정순자요. 며칠 후 순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라디오 방송도 잘 됐고 정원의 꽃들도 예쁘게 피었다. 민준이 전화도 받았고 도윤이 편지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가 나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낸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순자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정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을의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오늘도 정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이름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